오늘은 2월 17일 월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어디 봅시다. 네, 많이들 오셨었네요. 네, 형주님, 원태호님, 파송동 양봉탕님, 김진기님, 김수희님, 그리고 존중님, 즐거운 인생님, 정년퇴직님, 동신님, 찬찬찬이님, 나디아킴님, 군산최부자님, 해피정님, 찐빵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끝내주는 인생님, 도채훈님, 류동진님, 반갑습니다. 방준현님, 빨강망토님, 찌리구리님, 그리고 동신님, MG님, 시몬스님, 안동부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또, 양복업자 팜스통님, 반갑습니다. 재벌집 막내 삥뽕님, 다 오신 거죠? 다 불러드린 것 같은데, 그죠? 한휘규님도 어서 오시고요. 해인심님, 파랑새님, 미소돔님, 공공님, 반갑습니다. 네. 태호 어머니님, 양영숙님, 그리고 크게 더 크게님, 경리님 찾아다니셨어요? 우따블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경춘님, 황인수님, 시베리안 허세님, 반갑습니다. 별룬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양성훈님, 쪽집게님, 골드만님, 정찰아님, 비쌈사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옥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추석 부르다가 시간 많이 갔네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일단은 뭐 이것도 저것도 그렇고 다 됐으니까 방송 시간 바뀐 게 아니고요. 오늘만 네, 좀 늦은 겁니다. 네. 워낙들 다들 늦게 와서 내가 늦게 왔어. 어쩌실 거예요? 네. 20분 시작된대잖아요. 자, 오늘만 좀 늦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261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네. 2610포인트. 2610포인트면 사실,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걱정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게 뭐냐. 코스피 지수는 2610이니까 저항대. 지금 저항이라는 부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저항대. 저항대에 진입했다라는 부분들은 이 화면에 잘 나오는 거야. 네, 괜찮은 거죠. 네, 뭔가 조금 어색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얼굴이 더 뽀사시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아무튼 네, 요렇게 네, 저항대. 자, 이 저항이라는 부분은 위쪽 라인대에 지금 매물이 몰려 있잖아요. 2610. 그다음에 200일선 지나가는 저항.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실 때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여기 약간 저항대가 있죠. 네, 770포인트 정도. 네. 770. 그다음에 이평선 몰려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 상황에서 보면은 뭔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가 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걱정거리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일단 1차 저항이다 이거야, 저항. 이 저항이란 걸 만나게 되면 저항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네? 저항을 만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난관에 부딪혔어, 난관. 난관. 어려운 일에 딱 처한 거야.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네, 여자친구하고 같이 길을 걸어갔는데, 저쪽에서, 네, 어떤 게 난관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여자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를 만났어. 어떤 것이 난관일까요? 네? 어떤 것이 난관일까요? 와이프를 만난 거지. 네. 내가 여자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와이프를 만났다. 이게 난관이야. 자, 그러면은, 이게 매우 심각한 일인데, 이거. 자, 이런 일이 딱 벌어졌어.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거지. 자, 네. 자, 이런 난관이, 이게 사실 이게 저항이라고 봐야 돼. 저항. 이게 저항이다. 네. 이게 저항인데, 이런 일이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두 번째는, 네. 우회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나요? 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돌파해버린 거. 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면 뒷덜미 잡히게 하겠습니다만, 네. 한 대 쳐 맞으려나? 네.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두들겨 맞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도망치는 거야. 도망쳐. 그래갖고 이거를 뚫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야 인사해. 우리 와이프야. 라고, 네, 만날 수 있어.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 그럴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자기야 인사해. 우리 와이프. 아, 자기야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여기 좀 인사해. 우리 와이프야. 물론 의심은 받겠죠? 의심은 받겠지만, 네, 우리 회사 동료야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돌파가 되는 거예요. 저항? 근데 매수가 더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뭐 뚫고 넘어가는 거지. 추가적으로 다 치고 넘어가는 거. 자, 또 한 가지는 저항에 들어갔을 때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의심은 받지만, 네, 살짝 물러나는 거잖아요. 인사해. 우리 와이프야.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이건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냥 뚫고 넘어가는 거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뚫고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왜냐면 저항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저항이라는 곳을 그냥 뚫고 넘어간다. 와이프가 있는데 여자친구 손잡. 막내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화면 바뀌니 나이대가 보여요. 성투사사투성님 3월까지 2,800 찍고 5월에 3,000 갈까요? 네. 화면 바뀌니까 뭐 나이대가 보여. 화면 바뀌니까 완전히 어려 보이죠. 더 크게 해야 되나? 화면을? 내 얼굴을 더 크게 해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슈퍼채팅 고마워요.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 여기 조명이 하나 더 있어요. 조명이 더 있어. 이거 조명을 또 이렇게 킬 수도 있다. 조명을 이렇게 키잖아. 어때? 우와,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네. 아, 눈 아파. 뭐야? 아니요. 남자친구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와이프는 천하무적입니다. 그 자체로 천하무적이야.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을 만났는데 사실 이걸 뚫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항을 뚫고 넘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려면 이거 이상의, 즉 이만큼 이상의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 힘이 있어야 돼. 힘을 가지고 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자친구와 또는 남자친구와 길을 걸어가는데 와이프를 만났다 또는 남편을 만났다. 어떡할 거야? 에? 딱 마주쳤어. 어떡할 거예요? 이 천하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거 넘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합니까? 두 번째 상황을 만드는 거죠. 여보 인사해. 네, 우리 회사 동료야. 아니면 뭐 등등등. 네. 굉장히 당황한 게 보이지만 뭔가 의심스럽죠? 네, 의심스럽지만 위기를 넘길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조정을 살짝 받고 꺾는 거죠. 두 번째로 꺾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꺾어.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매물대나 직전 고점이나 이런 꼭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한 번씩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살짝 걱정스럽죠.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둘 다 지금 저항이라는 또는 매물대라는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 바로 근처까지 들어왔거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자 이걸 돌파할 것인가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이놈이 철면 피고 너무 힘이 세. 그러면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대신에 굉장히 많은 힘과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네? 굉장히 많은 힘과 돈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는 돈이 충분한가? 지금 시장에는 이 파워가 충분한가?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방송 제목인
신고가 종목이 나만 없어요. 이거랑 뭔 상관이냐 이거야. 어? 신고가 종목이 나만 없어. 신고가 종목이 요즘에 참 많죠. 뭐 조선주도 그랬고 뭣도 그랬고 지금 오늘은 보니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막 네, 잘 가. 막 가 그냥.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고가 종목이 나한테는 없어. 아, 짜증나네. 근데 너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왜? 자, 저항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죠? 네. 넘어가기가 조금 어렵다 그랬잖아요. 넘어가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조정이라는 부분을 택하게 됐을 때 만약에 살짝 들어와야 되겠다. 또는 저항대에서 살짝 주춤한다. 왜? 지원군이 올 때까지. 지원군은 누구야? 자, 다시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자, 와이프를 이 상황이 너무 센데? 자, 여자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와이프를 만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단 도망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맞닥뜨렸어. 여보 인사해. 우리 회사 동료야. 또는 뭐 아는 후배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와이프가 일단 믿지 않아. 뭐 하는 소리야? 지금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했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다? 여기 밑에 있죠? 네.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재수씨. 안녕하세요, 사모님. 하면서, 여기 우리 회사 동료 맞아요? 같이 뭐, 회식하러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 여자애가 와가지고, 아빠, 엄마,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네. 이게 누구냐면, 얘네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힘이 강력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일찍 들어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무사히 장벽을 통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하게 두들겨 맞겠죠? 네. 심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세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얘네들과의 이격도를 좁힐 때까지. 그렇다면 시장 포인트는 2550이나 이렇게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정경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시면.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봐요. 상상의 날개. 그럼 괜히 열받아가지고 뚜지게 패지도 모르겠다. 그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신고가 종목이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면, 신고가 있어 봤잖아, 이 얘기지. 왜냐면, 신고가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뭐예요? 신고가 나왔다. 생각해봐요. 신고가가 나왔다. 응?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저항도 없고, 매물도 없고, 사고자 하는 사람만 굉장히 많은 척. 그죠? 사고자 하는 사람만 굉장히 많은 듯한 느낌일 수도 있잖아. 뉴스가 호재성 뉴스도 많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종목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냥 계속 막 밀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도 막 있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신고가거든. 중요한 건, 신고가 종목은 그 자체로도 힘이 굉장히 세. 하지만, 조정을 받으면, 골치 아프죠? 왜냐면, 나의 지원군은 여기에 있어. 근데 저까지 혼자 간 거야. 어떻게 해요? 혼자서 더 이상 뚫기 어려우면 내 지원군이 있을 때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 혼자 전쟁터를 막 뛰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저한테 포위당한 거야. 어떻게 돼요? 뒤지게 두들겨 맞겠죠. 팍 두들겨 맞고서 네 잘하면 죽는 건 아니지.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고 네 재수 좋게 살아온다면 여기 내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달려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금도 한번 봐요. 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아. 이게 다 날라갔네. HDS도 새로 깔았더니 마탱이 갔네요. 아, 상품으로 봐야 되겠죠? 금을 필라델피아 금으로 보면 되죠? 네. 그 말고 금이 온스로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걸로 봐야 되나? 금 여기 있다. 이걸로 봐야죠. 네. 이걸로 봐봐. 이게 금이거든요. 금인데 사람들이 막 신나게 달려든 거야. 네. 미친 갑자기 급하게 올라갔죠? 급하게 쭉. 네, PC를 바꿨어요. PC를 바꿨고 PC를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앞으로도 바뀔 게 더 많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하면서 화면이 좀 끊어진다거나 뭐가 잘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없을 겁니다. 네, 잘 돼 있을 거야. 잘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그냥 송출 자체가 그 자체가 빵빵합니다. 네. 카메라도 이제 아직 카메라가 도착을 안 했는데 카메라가 바뀌면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윈도우 11입니다. 다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어. 자. 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PC가 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 보니까 버블, 풍선 효과, 풍선이 곧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지금 요즘에 가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금을 살까요? 지금 아주 뭐 금빵이 난리가 났다며. 금이 없대. 금이 없어서 못 판다. 야, 이게 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없어서 못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금을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샀을 거야.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고가는요, 밑에서 사서 올라가서 신고가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다른 데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 그죠? 반대편 같죠? 카메라를 좀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전. 반전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모르겠네. 내가 했는데, 어떻게 했더라? 네. 오호,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카메라를? 아, 여기 있지? 맞아. 이걸로 하는 거죠. 아, 근데 지금은 이게 뒤집어지질 않네. 왜냐면 방송 중이라. 그렇구나. 방송이 끝난 다음에, 녹화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갈게요. 네. 방송 안 끊기죠? 네,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네. 지금에 딱 맞는 걸로 제가 했거든요. 아, 이게 내가 이쪽을 보는 거를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게끔 해야지 이게 반대로. 내가 자꾸 지금 엉뚱한 데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컴퓨터가 문제는 없어. 원래 방송 하나만 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그 컴퓨터는 재활용해서 쓰긴 할 건데, 그래도 원활한 방송 환경을 위하여 완전히 바꿔치기 한 거죠. 바꿔치기 했고, 지금 제가 오늘은 이거 하나만 돌리지만, 원래 88TV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두 개를 같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돌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네, 두 개 같이 들어가면 조금 애매한 거니까.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신고가라는 것이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네, 해외 봤으니까. 국내 주식 중에서, 이제 하나오션이든, 현대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이든,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봐봐. 이거 보게 되면, 자, 고점 라인대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부분도 있었어요. 더 상승한 부분도 있었지만, 살짝 애매한 구간까지 좀 들어왔단 말이죠. 물론, 하나오션은 계속 가요. 한화오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네? 문제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어디서 하면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거 종목 진단을
네, 좀 해드렸어. 조선주에 대한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 거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뭐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아니, 7만원이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지지선을 얼마로 했죠? 6만원. 6만원의 지지선이라고 그랬어. 6만 지지선 나오잖아요? 이게 지지선이잖아? 왜냐면 21 이평선, 그 다음에 이평선대 옆에 이제 이 가격대가 좀 몰려있는 구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내가 위쪽에서 매수를 해놨으니까 지금 7만원 넘는 수준에서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6만원까지 빠지게 되면 손해가 클 거다 이 얘기죠. 저기까지 빠지면 손해가 크다. 근데 6만원이 깨지면 매도하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당연히 되지? 네. 왜냐면 매수를 여기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수익이 많이 발생했지만 어디서 매도할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매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일단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매도할 것인가? 아니죠. 왜냐면 나는 일단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디서 팔아먹을까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중에는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상한 모습이 좀 보인다거나 뭔가 매도를 좀 쳐야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됐을 때 매도를 칠 거란 말이죠. 이런 자리가 올 때까지. 그건 뭐냐면 올라가서 신고가를 찍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 시점에서 지지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매도하겠다. 이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5일선 때 이탈하면 매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6만원 정도 시점 매도, 이탈하면 이탈시 매도죠. 이탈시 매도다. 이게 맞는 전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매수를 위쪽에서 하게 되면 신고가 종목을 갖고 있다. 이게 의미가 없어. 나 하나오션 신고가 종목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종목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격이 얼마예요? 7만 9천원 막 이래. 네? 7만 9천원에 산 신고가 종목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신고가 종목 아주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꼭대기에서 계속 달려들 거야?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신고가 종목은 뭐예요? 신고가 종목. 신고가 종목? 예전에 매수해서 신고가가 발생한 거. 이것이 뭐냐? 신고가 종목인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려면 최소한 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기 35,000원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2달 전에, 3달 전에, 2-3달 전에 매수를 했어야 되겠죠? 네. 매수를 했어야죠. 맞잖아. 그죠? 2-3달 전에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신고가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아, 이거는 뭐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뭐 그런 혜택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없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고가 종목이 나올 때 야, 신고가다 너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아니야.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하나오션에 대해서 종목 진단을 할 때 내가 요 정도 내려오면은 일단은 완전 무너질 수 있어요. 단기에는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느껴져. 불편해. 왜 나는 지금 샀는데 나는 78,000원에 샀는데 왜 너는 떨어지면 팔으라고 하냐. 예전에 그 원전 관련주 얘기해 드렸을 때 그 아시죠? 어떤 아줌마 그때 제가 TV 방송 나가가지고 야 이거 많이 올라서 안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 뭐라 그랬어?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뭐 그 방송 끝나고 전화 왔었잖아요. 방송국에 전화 와가지고 클레임이 들어왔다. 너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 당장 방송 나가가지고 종목 추천해라. 이 종목 사라고 말해주라. 나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가가 나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어쩌면은 지금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과정을 거쳤어. 하나오션도 이렇게 가다가 이거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이너스 20%라고? 이거 과정 거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뭐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원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나한테 신고가 종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왜 나는 신고가 종목이 없지? 네가 여기서 안 사서 그런 거예요. 그죠? 당신이 여기서 안 사서 그런 겁니다. 지금 사서 행복하다? 글쎄요. 행복하지 않았지 모르잖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얘기 나와서 그래. 들어보자. 삼성전자도 여기서 사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샀으면 문제될 게 사실 없죠. 뭐 문제가 있을까? 나는 6만원 정도에 매수해서도 별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6만원에 매수했어.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한 7, 8%밖에 안 나올 거야. 그죠? 6만원에 매수했으면 마이너스 7, 8% 가지고서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주식 못하지. 그죠? 삼성전자 지금 돌릴 수 있는 입장이죠. 지금 보면은 제2의 뭐 HBM이니 뭐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뭐예요? 신나게 잘 갈 것 같았는데 뭐에 딱 부딪히니까 저항에 부딪히니까 좀 들어오잖아. 와이프를 만났잖아 얘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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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 그렇게 딱 이게 앗 그렇게 만난 거야. 만났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라인에서 만약에 내가 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와이프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서 그때 사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난 없어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하지만 네? 결론은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또는 뭣도 또 다른 거 무엇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가 된다?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작년 7, 8월 때, 이 여름 때 봐보세요. 88,000원까지 찍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또 매수하고 들어오고 지금은 사야 되겠다. 이때 산 사람들 많죠. 사지 말라 했어, 분명히. 사지 말라 했는데 사잖아요.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물려서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럴 때 그냥 사신 분들이에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하이닉스를 여기서 사놓으니까 편하잖아. 8만원에 사놓으면 얘 조정이 들어오든가 말든가 제기랄까. 뭐 이런 데서 좀 더 샀어. 뭐 들어오면 말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또 샀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네?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했느냐고. 내가 고점 라인에서 매수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하이닉스 좋다고 얘기하지만 자 우리가 14만 8천원에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갈 때 또 샀어. 또 샀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18만원에 샀어. 아직도 불안하지.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테니까. 8만원에 사신 분들은요. 편하죠. 근데 8만원에 사는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2년 전 과거에서 성투사가 삽시다라고 얘기할 때 같이 사셨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거 안 하면 힘들잖아.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조선해양이나 이거 이런 데서 사면 또는 이런 데서 사면 되잖아. 실제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가 이런 데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데서 사가지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얘기하면서 진행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와가지고 야 수익인가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예전에 산 사람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2차 전지도 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까? 뭐 알테오젠 아니 알테오젠이죠. 에코프로 에? 이런 거 왜 힘들어요? 여기서 많이 샀으니까. 지난번처럼 조정 슬금슬금 받다가 또 올라가겠지. 그래서 내려갈 때 더 샀으니까.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고 있어. 고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게 30만 원대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79%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네요. 네. 이렇게 나오면 사실상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고가다 뭐다 할 때는 시끄러울 때예요. 시끄러울 때. 매우 시끄러울 때. 종목이 시끄럽고 시장이 시끄럽고 상황이 시끄럽고 시끄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고가라는 종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한테 없으면 잊어버려. 네? 그 후속주, 그 새로운 뭐 뒤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이 뉴스나 TV나 이런 데서가 가장 큰 문제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사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서 이렇게 되지 않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펀드 같은 거 가입할 때도 펀드 수익률이 1년에 20%가 나왔대. 그래서 지금 그 펀드에 가입하면 20% 수익이 나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안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주식들은 항상 쥐고 흔들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으로 반드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만 보면서 가면 또는 위쪽만 보면서 보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내가 추구를 해야 되는 추세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판단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요게 다 내 눈앞을 가리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불타기, 추가 매수 다 할 수 있어. 근데 위쪽에서 매수했을 때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스닥 같은 거 봐보세요. 나스닥 작년 12월에 나스닥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국장 버리고 미국으로 가라. 미장 가자. 네? 국장 버리고 미장 가자. 코인 가자. 걔는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인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왔다리 갔다리 하죠. 미국도 나스닥 넘어가신 분들 다우지수 넘어가신 분들 그냥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싫어했었던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면 12월에 눈꽃만 그래도 먹었겠지. 뭐 더 나쁘지 않아. 특히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는 올라갔다고.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력 관련주들도 지금 와가지고 뭐 LS 일렉트릭 뭐 이런 거, 뭐 현대 이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어디서 산 거야? 여기서 산 거잖아. 2022년도 뭐 이럴 때. 그럴 때 매수가 됐었던 부분들 이렇게 올라가고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당시에 묶어서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에 와서 산다. 지금 24만 원에 매수하겠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흐름을 타고 넘어가실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왜냐면 이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여기서 돌아서는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움직일 때 그럴 때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가능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그냥 사가지고 가만 계시면 돼요. 가만 계시면 돼. 그러면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신고가다, 우와, 대박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버틸 수 있느냐예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왜냐면 올라간 기간이 훨씬 기니까. 근데 이것도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걸렸어? 8개월. 8개월. 횡보 기간만 8개월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거 견딜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싫어해요. 그죠? 이거 싫어하고 이런 데서만 좋아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종목 진단을 해드려도 또는 종목 이야기를 해드려도 대부분이 이런데. 그 다음에 내가 매수했는데 지금 좀 떨어졌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구간을 거쳐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 인정 못한다는 얘기야. 이걸 인정 못하고 어떻게 가느냐? 왜 안 가냐 이거지. 왜 안 가냐? 나 오늘 샀는데 왜 신고가 아니냐? 이 정도면 충분히 내려온 거 아니냐? 내려갈 때 손절해 버려. 그러고 나면 올라가죠. 미쳐버리지.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또 위에서 또 사. 야, 이번에 진짜 최고일 때 샀어. 왔다리 갔다리 올라가니까 더 사. 또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중내가 나오는 거지. 신고가 종목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 개 정도는 샀는데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걸 이쪽으로 살짝 옮겨놔야 되겠다. 채팅창을 일로 조금 옮겨놔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계속 이쪽으로 가 있네요. 그죠? 네. 채팅창을 옆으로 조금 옮겨봤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신고가 나한테만 없어. 나만 없어 신고가. 괜찮아요. 괜찮다고. 신고가 여러분만 없어도 괜찮아. 사면 되잖아 이제. 이제 사면 되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사서 수익이 지금 막 100%, 200%, 뭐 3000%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종목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라고? 그 종목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라고. 자꾸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세뇌를 당하지 마세요. 와, 당장 뭐 신고가가 나올 것처럼, 와, 당장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올라가면서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선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조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조선주는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오는 자리, 이게 얼만큼 들어올지 나도 몰라. 그래서 파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부정확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더 내려올지 올라갈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다만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 더 갈 거야. 어디까지 들어올까요? 글쎄 봅시다. 일단 들어오는 거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딱 나오잖아.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홀딩해서 내려가면 더 사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포지션 변화가 있을 때 팔아가지고 일단은 도망쳤다가 내려오게 되면 다시 돌릴 때 매수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매수를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꾸 이제 방위산업, 네, 방산주들 많이 올라가는 거 있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올라갔잖아. 이런 거 신고가 나왔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서만 샀어도 대박이잖아요. 40만 원만 샀어도 벌써 네, 한 30% 수익 나왔겠네요.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신고 나올 때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도 엄밀히 따면 신고가가 아니야. 네? 뭐예요? 여기가 신고가였잖아. 항상 고점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죠? 자, 지금 체코 원전 어떻게 됐어요? 체코. 이거 바로바로 띄워도 끄떡없잖아. 봐봐. 신기하죠? 컴퓨터가 CPU를 후덜덜한 거로
지금 최종 협상을 한다 뭐 어떤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가 보네. 오늘 이 부분이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돼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네. 다를 수 있겠지. 빠꾸라진 건 아닌데요. 왜? 누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뭐 이상해졌대?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지금 최종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오늘 약간, 오늘 원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그냥 더 올라버렸어요. 더 올라버렸어. 그리고 뭐 소형 원전 있잖아. 소형 원전. 네. 어디에? 어디 기사에 떴냐고. 방금 전에 봤잖아, 기사 근데. 체코 원전. 뭐 어디에 뭐 뉴스에 어떤 게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세종신문? 원전에 대해서 봤잖아. 지금 아까 전에 요거 뭐 아직 나온 것도 없는데 오늘 3월로 나왔잖아. 최종 협상 순항 진행 중에 있다. 이거요? 폴란드 원전 무산. 이거는 지금 이게 아니지. 우리 지금 체코 원전이잖아. 누가 자꾸 방송 중에 톡을 보내는 거야? 누구야 이거? 음, 글쎄요. 네. 옛날 거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온 뉴스를 봐야죠. 네. 뭐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게 없는데. 아직까지는 다음 달로 되어 있잖아. 그죠? 네. 한번 잘 봐보세요. 뭐 딱히 모르겠는데. 네. 그런 뉴스가 일단 만약에 끝났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뉴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뉴스에 나온 게 없잖아. 그죠? 네. 그런 게 없잖아. 없으면 없는 거지. 네. 아무튼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우리가 지난번 특강할 때 이야기 한번 해줬던가요? 네. 원전 관련해서 SMR 관련해서 소형 원자로 누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 오늘 이 소형 원전에 대한 그 이슈 분석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소형 원자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더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지금 소형 원자로라고 해가지고 진짜 무슨 뭐 가정집에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발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청 큰 거야. 네?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원전 자체가 소형이라고 얘기가 붙었을 뿐이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건데 재밌는 건 이 SMR이라는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점차 소형화시키고 좀 더 안정화시키고 얘네들은 뭐냐면 모듈화가 진행된 모듈화. 즉 대형 원전처럼 막 크게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모듈러 집 있죠? 네. 모듈러 집.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조립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 원자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전력 부족 현상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에다 전기 뒤집어 놓자고 대형 원전을 지을 수는 없잖아. 응? 데이터 센터에 전기 집어넣자고 그럴 수 없잖아.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을 때는 소형 원전 이런 거 갖다 집어넣으면 간단해지는 거죠. 물론 이거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미래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전기차 욕하고 있죠. 네, 전기차 뭐 그때 불나가지고, 그죠? 그 지하주차장에서 불나가지고 막 그랬던 부분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불편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기차로 갈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언제냐에 대한 문제죠. 언제냐. 언제 갈 건데? 아, 글쎄 옵시다. 네, 글쎄 옵시다잖아. 문제는 글쎄 옵시다야. 자, 그러면 글쎄 올시다라는 이 전기차도 결국엔 가기는 가. 그러면 지금 소형 원자로에 대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런 데서 매수를 내가 해놨어. 가기는 가겠죠. 가는 동안에 굴곡이 있으니까 문제지. 가는 동안에 굴곡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 이런 주식을 우리가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형 원전 같은 경우도 굴곡이 있을 거야. 하지만 가기는 갈 거예요. 그럼 들어오겠죠. 사면 돼.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막 올라갈 때 사버리면은요, 짧은 조정에도 주가 조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점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줄 때 그럴 때 대응을 하세요. 그러시면 돼.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뭐 살짝살짝 보유하는 동안 마이너스가 있고 어떤 거는 신고가 나온다고 하지만 못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다면 꼭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사놓고 담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종목 수가 이제는 슬슬 늘려가도 되겠지.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야? 우리가 종목 수를 늘리는 자리와 늘리지 않아야 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종목 수가 많으면 조정을 받을 때 더 많이 아파. 이럴 때 종목 수가 많으면 더 많이 아파. 또 한 가지는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에 몰빵 쳤어. 근데 그놈이 많이 내려가? 그러면 또 많이 아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목이 늘어나야 되는 위치는 이런 자리입니다. 장이 올라갈 때요. 또는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주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 숫자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경험을 하고 있어. 마이너스가 들어왔어. 근데 장이 올라가려고 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종목이 많아. 많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장이 올라가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 종목 따라가면서 막 사야 돼? 자,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내가 뭐 300개가 있어. 그래. 300개가 있다고? 네, 300개가 있어. 근데 다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다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장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개를 다 못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뭘 해야 돼? 가능성이 있는 애들 추려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 줘야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한테 없는 주도주가 있다. 주도주 개념에 있는 것들이 있다. 근데 걔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슬슬 가고 있는 중이다.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했을 때 걔네들 쪽으로 집중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조선도 갖고 있었고, 상승한 종목들, 조선 기자재, 뭐 어지간한 신고가 패턴에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저점 매수를 다 해드렸었잖아. 하지만 걔네들은 뭘로 해드렸죠?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수익 실현이 진행됐을 때 매도를 해드렸단 말이지.
어느께 올라갔을 때.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더 많이 올라갔죠? 네, 그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나는 바닥에서 샀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시장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한동안 여러분들 뭐 은행주 막 이런 거에 또 미쳐 있었지. KB금융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거는 그게도 잘 사는. KB금융 이런 거 신고가 나온다고 뭐 은행주가 대세니 밸류업이 대세니 사지 말라고, 제발 사지 말라고.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된 주식이라고. 재미가 없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도죠. 장이 올라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오늘 코스피가 잘 못 올라간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못 갔겠지. 그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돼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지만이. 이게 되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이 돌아설 때 우리가 장이 올라갈 것에 예상되는 종목들, 지금 당장 신고가가 아니어도 돼. 결과적으로는 시장과 함께 성장할 종목들. 뭐 나중에 올라간다면 사지, 뭐 이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잖아. 돈을 조금 더 키워드릴까? 크기를? 뻥뻥 터지게? 올라간 다음에 사는 거 안 돼. 매수를 통해서 저점에서 고통을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가 종목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신고가가 나올 것들을 사셔야죠. 꼭대기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꾸준히 비중을 더 실어주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배당 받기 시작하면 내용이 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상황이 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제 배당 받기 시작하면요. 지금 배당률 같은 경우가 작년에 우리가 전체 계좌에서 한 2% 넘게 받았었거든요. 최소 2% 정도 받았었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재밌는 건 그러한 어떤 과정으로 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는 눈길을 주지 않아요. 재밌는 건 신고가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고가에서 매도를 때리면서 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특히 조선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기관도 같이 팔아요. 지금 개인들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개인들만 있는 거야. 이거는 수치상으로 다 나온 거니까. 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내용들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성준님 스티커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돈으로 샤워하는 거 보여요? 돈으로 이렇게 돈으로 샤워하는 쌀로 샤워해요. 개인들만 잔뜩 있다라면 여기서 만약에 잠깐 흔들리면 주가가 충분히 조정할 단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비명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주가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가 될까 결국에는? 조정을 견디지 못하고 팔아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들은 그렇게 돼요. 지금 은행주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95,000원, 10만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지금은 견딜 수 있죠. 더 빠진다면. 또는 얘는 안 올라가고 다른 애들이 막 올라간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아시겠죠? AI 발전을 통해서 제약이나 바이오, 자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가장 먼저 AI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들 굶어 죽어. 어? 의사들 굶어 죽는다고. 그리고 아직은 지금 보세요.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수술용 로봇 완전히 뭐 무슨 좁쌀만한 거 로봇 집어넣어 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서 이제 그 어떤 로봇은 뭐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막 이런 로봇도 있다더네. 네. AI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사람의 혈액이나 이런 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뚝뚝뚝뚝 수치를 보면서 너는 지금 무슨 병이야. 그 다음에 뭐 MRI 촬영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놓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AI가 이거 다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성분을 갖다가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것을 분석해내라. 그럼 지가 밤새도록 수도 없이 그냥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 이게 AI 관련한 부분이에요. 재벌집 막내 빙봉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성투사님 북극항로 관련주에서 HMM이나 한진해운 등 해운주 테마 형성 가능할까요? 웬일이에요? 정말 궁금했나 본데? 네. 웬일이죠? 북극 항로 관련해서 HMM이나 한진해운 이런 해운주는 요랑 관련이 없죠. 네. 물론 어느 뭐 이게 수혜주 운하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디가 뚫리게 되면 뭔가 이제 획기적인 어떤 경로 개발이나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네, 이런 그 해운 업계에 뭔가 바람이 불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할 건 뭐냐? 해운주가 올라가는 딱 하나의 비결은 뭐죠? 이거는 무조건 물동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봐. 자동차가 안 지나가면 고속도로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잖아. 고속도로 잘 뚫려 있고 고속버스 중에 최고급 리무진으로다가 그냥 딱 준비했어. 노래방실도 완비래. 노래도 막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타. 그러면 그게 뭔 소용이냐고. 해운주의 핵심은 무엇이다? 물동량, 무역입니다.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죠. 그거를 보고 가셔야 돼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 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적어도 1년은 지나야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저 있잖아. 달러, 약 달러를 형성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시장에 이제 뭐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조절시켜야 되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면 이게 파월이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트럼프 입맛에 맞는 새로운 어떤 아이들을 갖다 집어넣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지만이 뭔가 통화 정책에서 문제 있지 않겠냐 이거죠.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아까 보험주 물어보셨는데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막 이거 막 올라갔잖아. 보험주도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은행주도 오늘 조금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경기 안 좋잖아 지금. 미국 경제지표를 잘 보세요. 경제지표 잘 보시면 소비자 물가 올라갔죠. 생산자 물가 올라갔죠. 또 뭐 올라갔어? 실업률 올라갔죠. 또 소매 판매는 줄어버렸죠. 사람들이 물건은 안 사고 물건 가격은 올라가.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안 좋은 거야. 여기다가 이제 월마트 실적 발표도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나올 텐데 월마트도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금리가 사실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금리가 내려가야 되거든. 금리 인하 정책에 취해야 돼. 근데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이게 말로는 굉장히 많이들 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주나 이런 것들은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는 어떤 개념까지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제약 바이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원격 진료. 이거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찌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맥박이나 네 또는 어떤 그런 체온 뭐 등등등 심장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심전도기 이런 거 이렇게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원격 진료로 이게 상황이 이상해졌다. 그럼 AI가 그것을 탐색하고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신고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깨워주든지 일깨워주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이런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원격 진료가 10년도 그 더 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재밌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솔직히 AI가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조 역할은 할 수 있겠죠. 의사를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왜?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생각해봐요. 지금 AI가 대신 투자해주는 로봇 투자라는 게 있죠. 로봇 투자. 로봇 투자라는 게 있어. 이게 증권사 직원을 대신하지 못하잖아. 그죠? 그거는 저걸 보면 되잖아요. 지분율을 보면 되잖아요.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를 편입한다. 그러면 지금은 자회사가 아닌가요? 보면 되잖아요. 삼성생명이 지금 18% 지분을 조금 더 많이 갖고 가면은 뭐 지금 최대주주니까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완전히 뭐 자회사를 편입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서 네. 그러니까 뭐 한 50%까지 채운다라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지분을 더 많이 지금도 어차피 자회사 아닌가 근데? 이 정도면 된 거죠. 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지금 이 정도면은 공격이 들어올 수는 있죠. 뭐 물론 공격이 들어올 사람도 없겠지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나 뭐 이런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도요. AI가 지금 계속 침투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포지션은 아닐 것이다. 지금 당장의 어떤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AI가 의사를 대체하거나 그럴 일은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못 보실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자동차 쪽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차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네? 자, 지금 보세요. 현대차의 매력이 있냐, 없냐. 뭐, 관세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말들은 많지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원 이후에 이만큼 떨어졌어. 고점 대비 33%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중간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손실은 아닐 거야. 그죠? 네. 아무튼, 뭐, 요 정도 폼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지금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주가는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그리고 뭐만 남겼어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됐다가 다 까고 내려갔는데 밸류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배당금이 12,000원이죠. 근데 12,000원 배당금 가지고는 사실 누코에 바르지도 못해. 분기 배당이기도 하고요. 지금 20만원인데 계산기 꺼내봐. 계산기 어딨어? 계산기. 자, 12,000원을 내가 지금 20만원이다 해가지고 나눠봐요. 몇 프로 나옵니까? 6% 정도 나오네? 많이 올라갔네. 응? 많이 올라갔어, 그래도. 이게 재밌는 거잖아. 6%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분기 배당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네. 6,500원 배당인데,
94,300원이죠. 현재 가격이. 그러면 요거는 7% 배당.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괜찮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를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실적이 그때도 말씀드렸죠. 실적이 더 늘어날 만한 건덕지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른다거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배당이 높잖아요. 배당이 높아. 배당이 높은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실적이 고정이야. 또는 늘어나고 있어.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늘어나고 있죠? 현대차는 고정이지만 기아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주가가 요 정도 수준까지 맞아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올 때는 요 정도까지밖에 안 왔어. 그 다음에 들어오죠. 다시 들어왔어. 요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들어와 버렸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실적은 그대로야. 그럼 내가 여기서 그때 19만 하면서 매수를 했었던 그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19만 하면서 매수할 때와 크게 다른 상황이 아니야. 또 19만, 네. 현재 19만. 6% 배당이네요, 이제. 네. 6% 배당. 지하차 7% 배당. 얘는 기말 배당, 얘는 분기 배당. 지금으로서는 기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어? 올라갔다 내려가서 아쉽구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줄어든다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건 계속 저평가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저평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라인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실적이 감소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왜요? 뭐 관세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데 관세 때문에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관세 때문에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니야. 왜? 자, 우리나라 수출 1등은 누구죠? 반도체. 2등은 자동차야. 3등이 조선입니다. 무역 규모.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에다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걱정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관세를 맞겠냐 이 말이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는 미국도 지금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굉장히 언빌리버블하게 만들잖아요. 언빌리버블하게. 그래서 야, 관세 매긴다? AC 안 팔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HBM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이거는 가정이지만 만약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올스톱이 됐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스톱. 그럼 전 세계 AI 시장이 폭락하는 거야. 왜? HBM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야.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한다? 안 되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자꾸 찾아와요? 얘네밖에 없으니까. 미국은 얘네들의 지금 대체제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해서 특별하게 영향받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동차는요? 한국 자동차 안 팔리면 어때요? GM이나 포드나 뭐 링컨이나 미국 자동차들 더 잘 팔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 야, 한국 차 안 타면 어떠냐? 우리나라 거 타면 되지. 네? 자동차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1등과 2등이야. 그럼 여기다가 관세를 매긴다.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안 되지.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는 거잖아. 야, 반도체는 건드리기 좀 뭐하니까. 그럼 자동차 가서 한번 때려봐. 그럼 자동차의 관세를 가지고서
무언가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겠지. 우리나라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지금 이런 것들 다 뉴스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이런 분석이 틀리지 않거든. 보시면 해외 쪽에 공장이 있어.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 어떻게 해요? 에? 공장이 있다고. 공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세가 되겠죠. 관세를 부과한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면 어떻게 돼요? 한 10% 정도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 10%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들이 뭘 하면 돼? 조율을 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는 카드를 갖고 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종목들 살 때 견딜 자신이 없으면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종목을 살 때 자꾸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밑에서 사서 올라가면서 비중이 많아졌다. 괜찮아. 왜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손해로 들어갈 확률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위에서 사가지고 물타기식으로 많아지는 거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많이 물타기해서 비중이 많아졌다 이런 거를 지금 자랑하지 마시고 네 그거 다 이렇게 하늘 보고 침 뱉는 거예요. 똑같은 게요. 그럼 안 돼. 사서 물렸는데 주가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마시고 돌릴 때 사시란 말이야. 높은 가격에 사도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밑에서 사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평단가가 좀 올라가도 여전히 수익 중인 사람들인 거지. 네. 그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거지. 네. 근데 이것도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물리나 저렇게 물리나. 뭐, 30만 원에 물렸다 하더라도 다시 돌파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들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라갈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위로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지금 오늘 저도 계좌 상황이 와우 신나요 이게 아니라 뭐 종목별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어. 포트 안에 있었던 부분들은 오늘 상승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계좌가 그냥 빌빌해 뭐 그냥 뭐 내린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맞아요. 자동차가 오늘 내려가서 그래. 전 자동차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고 뭐 자동차가 뭐 손실이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비중이 많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 좀 내려가게 되면 비중 많은 놈이 내려가서 다른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온 걸 좀 깎아먹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느냐?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거예요. 더 오를 거다. 더 오를 거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보셔야지 됩니다. 누가 더 잘할 것인가? 누가 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시장을 주도할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다 볼 수가 있겠죠.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한계점은 뭐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면 막 주도해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면 더 이상 커지지를 못해. 왜냐면 많이 올라버렸거든. 그럼 그 자리에서 버티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셔야 되는 것은 현재는 뭐 대형주들이 버틴 상태에서 대형주 반열로 들어선 애들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리고 있는 형태잖아요. 오늘은 솔직히 뭐 자동차 빼고 다 올랐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도가 되고 있는 건 누가 있는지. 근데 얘네가 시장을 완전히 끌어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시장까지의 그 뒷받침 정도, 지원책 정도 역할을 좀 하면서 시장을 밀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대장이 애헴하고 나가는 거지. 석유화학도 잘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바이오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상황. 근데 걔네들이 쪼롱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도 업종이나 주도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만 그 자리가
초기 시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시장도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야 돼, 말아야 돼. 아직도 국장해야 돼, 말아야 돼. 뭐 다시 돌아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저기 뭐야, 코인은 요즘에 어때요? 코인은 잘 살아있어요? 비싸면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이게 버벅대지 않고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참 좋다, 그죠? 어딨어, 이거? 거래소. 비트코인 얼마예요? 이게 비트코인이네? 봐보자. 지금 150만원도 안 되네? 재미없잖아, 이거 봐. 그러니까, 국장을 버리고, 뭐,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넘어가신 분들. 나스닥 가서 재미를 봤나? 아니면 코인 가서 재미를 봤나? 못 보잖아. 재미를 못 보잖아. 못 봤잖아. 본 재미가 뭐가 있냐고. 차라리 국장에서 조선주를 샀든지, 뭐, 방산주를 샀든지, 아니면은 뭐, 원전주를 샀든지, 아니면은 또 뭐, 다른 거 샀든지, 그런 거 산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신고가 종목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종목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겨. 150만원 했으면 내가 150만원을 아세요? 그런 사소한 실수는 걸고 넘어요. 지금 발끈하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 있는데 1억 5천이라고요. 이렇게 물론 뭐 지금 재미없다고 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재미없다고 해서 나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또 가겠죠. 미국에도 또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지. 그잖아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들 하시고, 여러분들 신고가 종목이나 시장이나 상품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금이요. 지금 금을 사면 결과적으로 금도 더 올라갈 거란 말이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무섭게 올라갔다면 조정은 필수야. 아니, 그 환율 같은 부분도 생각해봐요. 환율. 원달러 환율이요. 환율도 또 없어. 환율. 한국 원. 원달러 환율도 봐보세요. 뭐 1,500원 갈 것이니 뭐 1,800원 갈 것이니 뭐 이게 난리들 못 갑니다. 두 번째가 코 같은데? 아니, 여기다 쳐보면 되잖아. 네? 히읗 키오게면 세코 아니야? 세콤? 닉스. 이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세코닉스잖아요. 닉스. 세코, 닉스. 네? 딱 들으면 이게 딱딱딱, 네, 느낌이 안 오시나? 네, 닉스, 세코. 아시겠죠? 금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려서 너무 많이 몰렸다 싶으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의 투자는 고려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투자는 고려하시라고. 왜?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사야지. 이걸 가지고 여기서 매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현재 시점처럼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21선이든 61선이든 끌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일어나야 되니까 조정은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이 얘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잘하실 수 있죠?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합시다. 그죠? 대덕이가 배당 많이 주잖아요. 아이고, 씨. 대덕이가 배당 많이 주죠. 요것도 전기, 이렇게 대덕전자도 그동안 많이 올라서 대덕이가 한 6% 배당 주지 않나? 그죠? 대덕전자도, 이 새끼도 좀 늦어, 이제는. 대덕이 또 세졌네? 이거 배당 많이 주니까 이때 좀 반짝하다 또 뒤질게요. 작년 3월에 여기 배당 떨어진 거 봐. 무섭게 떨어지죠? 네. 배당 또 뒤질게요. 근데 이거 많이 올랐다, 그죠? 네.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되지, 뭐. 여러분들, 주식은 밑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고점에서 사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어. 그리고 어지간한 것들은 기다리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저점에 있는 종목을 더 많이 모으세요. 신고가 종목이냐 바닥 종목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무조건 바닥 종목 삽니다. 네? 신고가 종목은요. 지금 대덕전자 신고가야. 그래. 대덕이 신고가다. 사자. 들어가자.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밑에서 사세요. 돌릴 때 사세요. 올라올 때 사세요. 그게 가장 많이 먹는 방법입니다. 고점에서 신고까지 막 흥분된 마음에 그냥 5% 먹고 우와 만세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천천히 갑시다. 얘 P10이에요. 맞아요. P10인데 유리기판 쪽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유리기판 쪽으로는 특별하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어디가 없어서. 그리고 대덕전자의 그 엄마 회사이기 때문에 대덕전자가 실제로 P10이죠. 얘가 P10 시장에서 굉장히 커요. 근데 아마도 얘네도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하고 있겠죠. 네, 대세가 그게 넘어가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얘네들 P12 회사 맞아요. P12도 많이 바뀌었다, 진짜. 네. P12에서 연성 회로기판하고 FP12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유리기판 쪽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네. FP12하고 이제 뭐 유리기판 쪽하고는 좀 다르긴 얘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휠라홀딩스 요거잖아, 모자. 휠라홀딩스 모자. 네. 휠라홀딩스 배당 많이 주잖아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지? 휠라홀딩스 뭐 걱정하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필요하면 더 사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 이야기 할까 봐요. 네, 조금 더 했습니다. 네, 조금 늦어서 종목을 물어보시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네, 어차피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종목을 물어보시는 거는 늘 그랬듯이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건 아니다. 자, 아무튼 유리기판 쪽을 보세요.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 유리기판을 보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팔고 말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뭐 고생을 하고서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 네. 자, 비교하지 마.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마.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만 생각하세요. 자꾸 비교를 해. 어디랑 비교해? 뭐 조선 저만큼 갔는데. 그럼 밑에서 사지. 조선도.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지금 되게 싸다면서요. 이제 다이아몬드는 끝났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다이아몬드 빨리 갖다 파세요. 다이아몬드 요즘에 키워서 판대. 다이아몬드를 키운대요. 알아요? 차이가 없대더라. 에? 차이가 없대. 천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 씨앗, 조그만 다이아몬드 씨앗을 여기다 해놓고 이걸 키운대. 그러면은 이만큼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커지는데 얼마 안 걸린다대? 근데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거의 못 느낀대요. 네. 그 다이아몬드 키워갖고 판대. 와, 이거 가격, 이제 지금 다이아몬드 가격, 이제 요즘에 다이아몬드 안 한다더라고. 그래서.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천연 다이아몬드 그 눈곱만한 건 대박 싸잖아요. 이런 거. 근데 진짜 코딱지만한 거. 이거 갖다가 이제 던져놓고서 이거 키운다는 거야. 이만큼 크기로. 이제 이게 뭔 원리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가격이 이제 옛날 같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똑같답니다. 네. 그냥 똑같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구분하지 잘 못 본다고 하더라고. 똑같답니다. 그냥 다이아몬드야, 그냥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이제 만들어 쓴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이제는 네 보석의 최고봉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어 있지 않겠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걸 다이아몬드 근데 키운다는 게 말이 되나? 뭘로 키우는 거지? 참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 아 기사로 봤어요? 그 뭐 그렇다고 하네. 네. 금 같은 경우는 뭐다? 금은 한정적인 자원이다. 금은 키울 수가 없어. 아, 금도 좀 키우게 되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금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로 이렇게 한번 확 뿌려가지고. 종목 바다를 하지 마시라고. 종목 진단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다 아실만한 분들이 말이야. 네? 네? 에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 신고가 종목들, 나만 없어.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없어도 돼요. 왜냐면 지금 그 종목을 바닥에서 안 샀기 때문이거든. 저점에서 안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없는 거야. 또는 중간에서 수익 내고 팔았기 때문에 없는 거니까 없어도 괜찮다고. 없어도 괜찮다고요. 뭐만 있으면 돼? 그렇게 갈 종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갈 종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니까. 근데 이걸 자꾸 여기에서 큰 놈을 팔아먹고 그냥 여기 고점으로 또 들어가고 고점 또 물리고 이거 반복하지 말고 왜 나한테 신고가 종목이 없는 건지만 한번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 신고가 종목이 없는 걸까?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안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 사면 되잖아, 이제. 그죠?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을 사시면 되잖아요. 많이 올랐어. 많이 갔어. 그래, 많이 갔어. 근데 뭐? 근데 뭐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 다 들었어.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못 샀다고 여러분들이 뭐 저점에서 매수 안 해서 그런 신고가 종목 없다고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뭐 타박하거나 탓하거나 내가 놀려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네 이렇게 관대하신 성투사입니까? 네? 여러분들 방송은 항상 뭘 봐야 돼요? 간 것 말고 갈 거. 그죠? 그런 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끝낼 거예요. 왜 여기까지 했느냐? 내가 오늘 20분 좀 늦게 시작했죠? 네, 시스템이 조금 엉켜가지고, 네, 20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니까, 시간은 맞춰야죠?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